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现在就靠抹黑中国活着了，无语，没抹黑你啊，事实啊。科技与狠活你没听说过？你觉得那些食品吃着都没事儿？你孩子生下来你能给他们吃？没抹黑你啊，我救你们呢。国内不报道的东西我告诉你们，让你们防着点儿。이 지금 중국분이 한 분 들어온 것 같은데 나보고 중국에 먹칠 하는 걸로 지금 너 지금 먹고 사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너 지금 중국에 먹칠 하는 걸로 너 지금 생계 유지하고 있냐 이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해줬어요. 나 이건 너한테 먹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의 먹거리의 위험도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 난 지금 너 중국에 먹칠 해주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구해주고 있는 거다. 너 지금 내가 뉴스에 얘기하는 이런 음식들 네 자식들한테 먹일 수 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救你自己救你家人啊，没抹黑你，抹黑你干嘛？说实话呢。中国不是有句俗话吗？你在中国你说实话不行，所以在中国没多少人敢说实话。但是我是外国人，我说实话没事。我说这位悟空兄弟，我说的对不对啊？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엄청 이걸 폭로하고 있어.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 중국분 말해봐. 맞아 안 맞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왜 이 중국분 말이 없어? 如果你不出声，社会没有变化，那遭殃的是谁啊？你觉得遭殃的是那圈内人士吗？体制内的人他们会遭殃吗？你觉得共产党干部们他们会遭殃吗？不会，一般老百姓遭殃的是他们。你是一般老百姓吧？那你应该站在哪儿啊？你应该站在老百姓的立场上思考，对不对？ 11시네. 슬슬 시작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 음식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들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뭐 질문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한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가짜 음식 상황이 중국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양심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0.1%. 물론 전 있다고 믿어요. 양심 있는 집이 물론 있다고 믿는데 그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가가 있어요. 식당가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면 다른 집들도 그 경쟁을 위해 가지고 다 그렇게 변한대. 끝까지 그 양심을 지키는 장사꾼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물론 있겠지. 하지만 웬만하면 이 식당가가 이런 데가 한 식당이 그런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런 재료를 쓰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폭리예요, 폭리. 적어도 5배, 많게는 뭐 10배, 20배까지 남겨 먹는데 그러면 다른 집들은 갈등을 하겠지. 양심이냐, 나의 부유냐. 근데 그 식당 가서 먹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다 가서 먹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도 지금 뭐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문제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먹거리 때문에 지금 꽤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믿었던 그런 회사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의 상인들한테 도덕성을 바라는 거는 그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물론 전 믿습니다. 양심적인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왜 공산당들은 과학 재료를 단속을 안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항상 몇 번이라고 얘기해드리지만 중국의 그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달라요. 특공 음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 중국 사람들도 요즘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거든. 딱 이렇게 말해요. 중국 공산당의 특공 음식 재료들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중국의 음식 위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왜? 중국의 간부들이 이런 특공 체제를 먹지 않고 중국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 날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재료들은요, 여러분들 진짜 농약도 안 쓰고 호르몬 진짜 아직도 제가 저번에 자료 검색하다가 그 특공 음식 관련돼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자료 올린 거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돼요. 동물들도 따로 키우고요, 생선도 따로 키워요. 호르몬 이런 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모택동 시절부터 특공 음식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 모택동 시절부터 모택동이 피던 담배, 모택동이 마시던 술, 모택동이 먹던 음식들 그거는 중국 각지에서 공수해와요. 예를 들어서 담배, 그 담뱃잎은 어느 지역 해발 어느 곳에서 어디서만 채집되는 그 담뱃잎으로만 만든 담배. 이 정도로 디테일해요.
물론 이건 맞아. 이건 진짜 최고 간부급들의 그런 특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걸 뭘까? 다 알아. 다 알아요. 중국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이다. 왜? 말은 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이런 음식 위험 문제는 아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많은 그런 전문가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뭐 이런 고발하는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조금씩.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얼마 전에도 중국의 분유 문제는 그건 진짜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 어떤 분유에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분유를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유야. 중국의 국민 분유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분유 브랜드인데 거기서 어떤 집에서 그 분유를 닦았는데 애기들한테 계속 그 분유를 먹였대. 근데 그 분유 안에서 벌레가 나온 거야. 그 하얀 분유 안에서 벌레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따졌겠지. 거기서는 별로 딱히 그냥 씹든가 덮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그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에서 압력을 넣겠지. 저 사람 저 아이디 삭제해라. 저 이상한 말 계속 짓거린다.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아니 중국의 이 1위 브랜드의 분유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 계속 리트윗하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은 질문이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대륙남님 중국 가도 되나요? 중국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중국 가도 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는 어떤 방송에서도 중국에 가라라고 한 적도 없고 중국에 가지 말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냐? 그거는 너무 개인 판단이야.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뭐 꼭 가야 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뭐 지금 여행도 뭐 다 예약해놨고 지금 무비자 때 가야 되고 난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고 내 중에도 많이들 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건 얘기해드릴 수 있어. 죽진 않겠지. 뭐 죽기야 하겠어? 그 뭐 더러운 음식들 뭐 과학 음식들 몇 번 먹었다고 죽기야 하겠어? 그냥 뭐 장 한 번 털리고 오는 거든가 간과 신장에다가 물이 한 번 빡 주고 오는 거지 뭐 죽기야 하겠습니까? 남자들 정자 좀 죽이고 오는 거고 여자들 불임 가능성 확대해서 오는 거지 뭐 죽기야 하겠어요. 근데 맞아, 이게 그러니까 뭐 한 번 먹는 걸로 몸에 데미지가 얼마나 클진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건 이제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한 개인데 중국의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이대가 80년대생이더라고. 제가 86년생이잖아요. 80년대생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게 통계가 됐어.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70년대나 60년대나 50년대 이런 생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어르신분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직 이런 음식이 탄생하기 전이야. 80년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딱 때려 맞은 세대야. 딱 때려 맞은 세대고 한창 이제 외식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 한창 할 나이잖아. 솔직히 70년대생, 뭐 60년대생, 50년대생 이런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제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순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집밥을 더 선호하게 되고 소식하게 되고 깨끗하게 먹게 되고. 하지만 80년대생들은 말 그대로 지금이 30대 한창 막 30대 40대 사회생활 미친 듯이 할 때 회식 많고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불타오르는 나이잖아. 말 그대로. 그리고 요즘 중국의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어떤 기사에는 지금 중국 인구 8억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그것도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때가 왔다. 뭔가 좀 더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서 그런 기사를 냈을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확실하게 지금 중국의 인구는 절벽식 하락으로 인구가 감소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 통계 중국의 평균 수명 77세.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내가 중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댓글 많이 달렸어요. 중국이 선진국이라고요? 여러분들 자칭 선진국이잖아.
뭐 내가 걔네들을 선진국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한 사람들 세계 어디 가도 없을 거야. 근데 자칭 선진국이잖아. 지들 우리는 뭐 G2 폼 잡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77세? 이것도 이 통계가 맞는지 아닌지, 중국이 이 통계를 조금 장난질 쳐가지고 좀 더 끌어올렸는지 그건 몰라. 그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이런 과학과 앙랄한 수단, 이런 음식들이 성행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특히 그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게 많이 성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그때 거기 중국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냥 며칠 사이에 뚝딱 건물이 한 개 올라가 있어. 저거 없었는데 언제 생겼지? 가다가 뚝딱! 저 50층짜리 건물 저거 언제 생긴 거지? 진짜 그냥 그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런 과학과 앙랄한 수단들도 많이 발전했던 게 아닌가. 솔직히 그 전에는 가짜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위생 문제였고 약간 바꿔치기 사기 수준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 고기로 속여서 팔고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만들어내버리잖아. 소고기를 아예 막 색소해가지고 만들어내버리잖아. 옛날에 그런 음식은 없었어.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식당은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한국에서 그 중국 음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양심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마라탕집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야채들은 한국의 각 지역에서 올라온 국산 야채 경매시장에서 사옵니다.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먹이버섯류는 농약, 과다, 검출 의혹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지만 그럴 경우 도매 업체부터 통지 후 업체 변경합니다. 완자류는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수입 시에 식약청 수입 검사, 샘플 채취 후 성분 검사 다 합니다. 신고한 성분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성분 검출되면 전량 폐기합니다. 육수는 국내 사골 육수 가루와 치킨 스톡 첨가된 조미료가 들어가고 마라 소스는 국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각 가게에 유통됩니다. 제발 이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쓰레기 음식들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국내 업체들도 믿지 말라는 식의 말은 참 가슴 아프네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게에 마라탕 소스, 고춧가루는 강원도 양구에서 가져옵니다. 제발 대만 카스테라 같은 카더라는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한국 사태에 대해서 그 어느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런 사장님들이 정말 한국에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라탕 집이 어디예요? 주소 남겨주세요. 직접 가서 먹고 정말 이런 식당들에만 가서 마라탕 졸라 먹고 싶어요. 저 마라탕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중국 내용에 지금 이 음식 관련된 거는 카드라 없어요. 그냥 중국에서 실제로 기사 뜨고 폭로 나오는 내용들 가져온 거예요. 전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모든 식당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운영을 하면서 양질의 음식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다 좋아. 결국엔 돌고 돌거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나쁜 음식, 질 나쁜 음식들, 가짜 음식들을 먹였다. 그건 나중에 내한테 다 돌아옵니다. 나한테 다 돌아오고 내 자식들한테, 내 후대들한테 다 돌아와요. 근데 요즘만큼 또 대한민국에 이 음식에 대한 불신이 큰 시기가 뭐 옛날에도 몇 번 있었겠지만 요즘 또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믿었던 음식계의 큰 형님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냥 그분 유튜브 구독자 수만 봐도, 그분이라 하지 말자, 다 알잖아.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 구독자 수만 봐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믿는지. 구독자 수는 민심이야. 그런데 이런 사건 터지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그리고 이런 댓글들 많습니다. 이건 뭐 중국분이 남긴 건지 한국분이 남긴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음식 다 깨끗한 줄 아냐. 중국 뭐라 할 때가 아니다. 한국도 똑같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똑같지는 않다고 봐요. 중국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중국 정도로 그렇게 과일이나 식음료를 화학 약품에다가 절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도 몸에 해로운 음식들 천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알아. 한국에서 어떤 음식들, 어떤 음료들이 몸에 해가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몸에 해로운지 여러분들 다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맛 때문에 그래 내 수명 좀 단축해도 난 행복을 원해 이러면서 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 아니까 그건 그냥 각자 알아서 합시다. 뭐 대표적인 게 소세지 같은 것들. 그 안에 보면 안에 첨가제들 엄청 많잖아. 그 안에 보면 화학 약품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영양 전문가분들이 제일 몸에 안 좋은 게 소세지 가공육이다. 먹지 마라 라고 아유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먹잖아요. 그냥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령남님은 안 드시나요? 솔직히 이 사회에 살면서 그런 모든 음식들을 다 피해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요번에 중국의 이런 음식 위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제 음식관이 한 번 더 바뀌었어. 요즘 전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 가공육 안 먹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요즘 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1차원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을 거면 그냥 돼지고기 내 눈앞에서 썰어주는 거 이거 가져와서 먹으면 되잖아. 이거를 가공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 포장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맞아. 정말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정말 수많은 뭐 가공식품들 뭐 불량식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라면은 저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봅니다. 물론 라면도 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제가 뭐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다들 성인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30 넘으면 특히 이제 30 후반 중후반 되고 이제 40 넘어가잖아요.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이 날 죽이는지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40 넘게 먹었으면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고 내가 뭘 먹었을 때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뭘 먹었을 때 내 속이 편하고 내가 뭘 먹었을 때 활력이 넘쳤는데 내가 이걸 먹으니까 내가 며칠 알아 눕더라. 설사를 하더라. 물을 계속 먹게 되더라. 이런 거 이제 40 넘었으면 다 알 거 아니야. 아직 20대라 모른다고? 지금부터 탐구하세요 그럼. 그리고 음식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잖아. 우리는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그걸 골라 먹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해결할 권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국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와버리는 거야. 지금도 뭐 어디서든 어떤 음식이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거기 주목을 하고 함께 그걸 받고 나가고 사회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렇잖아요. 먹는 거는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중국은 워낙 다들 뭐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도 많고 뭐 이상한 기사 뜨면 야 이거 사회적으로 민심들 흔들리겠는데 민심들이 분노가 차겠는데 그럼 없애버리고 기사 눌러버리고 저번에 탱크로리 오일 사건 기억나죠? 그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아? 중국에 폐유랑 무슨 뭐 석유 뭐 이런 거 담는 그 탱크로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식용유를 싣고 다녔잖아. 그게 중국 사회에다가 그게 빵 떴잖아. 그 나중에 그 석유차에다가 식용유 담는 그 사건 중국에서 그 난리 났잖아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결한 줄 알아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이 법을 어긴 탱크로리 차들이 있었다. 2대. 그 2대 벌금 매기고 끝났어요. 이게 중국 사회야. 여러분들 이런 사회 원해요?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아직도 그 탱크로리에다가 식용유를 실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아니 중국 가면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 통계 그만해라. 야 그것보다 그냥 중국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달라.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아까 방송하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나마 생각난 게 여러분들 수입된 식품.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 원본 포장 수입된 식품을 먹으세요. 생수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물밖에 못 마시겠네. 근데 여러분들 물도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음료 편이잖아. 여러분들 이따 보면 와 진짜 깜짝 놀란다. 물도 장난을 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이거 중국 가면 이제 생과일밖에 못 먹겠네? 생과일이요? 나는 과일을 키운대. 야, 난 그 과일에 무슨 수술하는 줄 알았어. 주사기에다가 이거 딱 넣고 뭐 여기다가 약 딱 치르고 그 위에다가 김 나는 그걸 딱 씌워가지고 또 뺐다가 또 뭐 약물 딱 뿌리고 주사기 딱 와. 야 씨, 그 과일이야? 아니면 그걸 무슨 화학 제품으로 봐야 돼? 그 뭐야 그거?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웃음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재밌는 거 진짜 졸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있어봐. 아직 시작도 안 했어.